안녕하십니까. M 차량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매뉴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M 차량들을 리뷰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이거 있어서 꼭 알려주세요.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BMW 서초전시장 김은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말이 필요 없는 진짜 명차죠. M5 차량 출고기 겸 M을 타시는 분들이 이런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저희 BMW 지니어스인 오정석 PG와 함께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BMW를 구매해 주셨던 고객님께 차량을 출고하게 됐고 BMW 파이낸스 운용 리스를 써주셨어요. 사실 M5는 차가 너무 귀해가지고 출고 일자가 조금 오래 걸리고 대기도 긴 상황인데 제 고객님께서는 사실 오렌지 시트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블랙 시트가 먼저 배정돼서 블랙 시트로 배정받고 진행하게 된 건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차가 전시장에 도착하면 차량 외부나 내부에 기스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 키를 담당자에게만 전달을 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을 합니다. 지금 M5 차량 배기 튜닝까지 작업이 다 돼서 저희 회사 타워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종아. M5.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BMW 노경종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M5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차량이에요. 이제 남자들의 마음속에 진짜 드림카가 이제 M5 차량인데 아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옵션 5 시리즈야. 이렇게 얘기하는 차량이에요. 마이너스의 약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엄청 조용하잖아요, 전기차처럼. 근데 달렸을 때는 맹수 같은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일에는 비즈니스맨이고 주말에는 이제 일탈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이제 일깨우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죠. 원래는 이 M5를 소화할 수 있는 차량이 한국 타이어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제 피렐리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처음에 M5 출시됐을 때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아니 M5에 한국 타이어를 껴? 이거 취소한다고 한다. 이제 M5에 한국 타이어가 웬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 타이어는 좋은 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M5 정말 800만 원 가까이에 되는 이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게 한국 타이어밖에 없었습니다. 피렐리 이 휠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얘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가속력도 정말 좋고 쓰는 것도 정말 잘하는 차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지우개. 한 타이어 짱. 하지만 내 손님 차는 피렐리인데? 피렐리 정말 좋죠. 근데 이제 타이어 밟으시면 타이어를 2년 주기 안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지워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죽을. 원래 이 M5가 카본이 카본 미러캡이랑 루프도 카본 루프에다가 뒤에 스포일러도 보시면은 원래 M5가 이렇게 이게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야. 야, AT 이거 뭐야? 배기 지금 따로 하신 것 같아요. 따로 하신 거죠? 아크라포빅. 이야, 이거는 정말 이제 차등의 분들은 다 아시는. 저는 M5가 그래서 아크라포빅이 들어갔었나? 와. 그리고 이분 대박이다. 신은 휠이랑 타이어도 다 따로 주문해 놓으셨어요. 차가 나오기도 전에. 야, 헬스 유튜버들이 가끔 이제 어깨의 중요성 챌린지 이렇게 찍잖아요. 5 시리즈는 일반 그냥 차량이면 M5는 약간 헬창들의 차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BMW 서초전시장 김은재 팀장입니다. 오늘은 말이 필요 없는 M5 출고 차량 설명 겸 M을 사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거든요. 하나는 설명이 하나도 필요 없는 차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차들은 너무 많이 사보셨는데 M을 사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손님들 M을 사실 예정이거나 아니면 M을 시승해보고 싶은 분들이 M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하면 훨씬 재밌게 탈 수 있어요 라는 매뉴얼이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저희 BMW 지니어스 오정석 PG랑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오정석 PG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 BMW 지니어스 중에 가장 선임인 오종석 PG님과 BMW M이라고 하면 BMW의 거의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제일 상징적인 M 차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도 많이 못 보는 되게 귀한 차인데 맞아요. 또 팀장님 덕분에 이 기회를 빌어서 같이 영상도 촬영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 전 아우디에서 근무할 때도 알고 계셨던 분인데 돌아 저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M5 차량을 출고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한동모터스 구매 이력도 있으시고
분이시고 BMW 리스로 차량을 진행을 해주신 분이고요. 사실 레드 시트를 되게 원하셨는데 막상 검정 시트로 배정이 되어서 빠른 출고를 해드리니까 또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외부 세팅도 다 하셨거든요. 지금 고객님께서 출고한 차량은 M5 순정 그 자체예요. 근데 후면부가 조금 다르죠, 피디님? 네네네. 네, 아까 제가 쓱 봤는데 뒤가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고가에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머플러 팁이 뭔가 반짝여서 봤더니 아크라포빅 머플러를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머플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하시는지 좀 설명 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측면이 제일 그쵸. 크지 않을까. 소리가 네. 확실히 다른가요, 피디님? 사실 저는 M5 순정 배기음도 되게 만족을 하면서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전에 막 고성능 고사양 차량을 많이 타셔서 또 고객님만의 그런 감성을 충족시키려면은 이런 머플러 튜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즈님은 출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M을 타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저희 M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가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뭐 컴포트, 스포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꼭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실 작년에 M을 많이 판매해서 회사에서 아부다비도 보내줬잖아요. 근데 그때 교육을 들었을 때 M을 탈 때 가장 중요한 건 시트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시트에 의해서 M의 주행 질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했거든요. M 차량들은 시트가 특별히 다른 게 있을까요? 모양 자체도 좀 달라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M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다기능 시트라고 해서 양쪽에 딱 잡아주는 스포츠 시트의 역할도 하지만은 굉장히 또 편안한 착자감을 맞아요. 주는 시트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또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우선은 시트 포지션을 잡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위로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면 딱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앞에 보닛이 조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전방 시야가 좀 확보되면서 이제 시트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키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저도요. 낮추는 낮게 편인데 타는 게 좋던데 네. 그런 건 상관이 없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취향껏 또 해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 앞뒤 간격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최대한 꾹 밟았을 때 지금 보시면 제 무릎이 살짝 굽혀져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완전히 펴지게 되면 안 돼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유 공간을 남길 수 있게 이렇게 네. 조금 굽혀져 있는 상태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네. 그리고 좀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타이트하게 앉는 경우도 맞아요. 있던데 컴포트한 주행도 같이 하시려고 하면은 이 정도 그리고 괜찮으실 것 제일 같아요. 많이 안 하시는 게 이 핸들 위치 조절 많이 안 하시잖아요. 스티어링 휠 요거까지 조절도 하시면 이제 좋거든요.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BMW 차량들은 이 전방에 여기 레이더가 있어서 맞아요. 운전자가 전방을 보고 있는지 요거를 아. 확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게 스티어링 휠이 너무 이렇게 낮아서 가릴 가리게 수도 되면은 있겠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요 부분을 이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M 같은 고사양 차량은 살짝의 핸들링만으로도 차를 굉장히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딱 맞춰서 해주는 게 안전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스티어링을 파지하실 때는 3시, 9시 이렇게 파지해 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요. 제가 또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게 조금 뚱뚱해졌다는 얘기가 많던데 사실은 작은 핸들이 좀 더 재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요 스티어링 휠의 지름이 작을수록 아무래도 맞아요. 이렇게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조금만 더 틀어져도 바로바로 차량이 이제 돌아버리는 특성이 위험할 수 생기니까 있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당히 타협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M5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타기에도 되게 괜찮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딱 눈에 보이는 요 M1, M2 버튼 이거 세팅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M 차량들에만 있는 상징이죠. 버튼이잖아요. 네. 네. 쉽게 말하면은 고객님께서 원하는 주행 세팅을 이제 단축키로 저장하는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M1, M2 두 개를 이제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고 보통 M 차량들 보시면 이렇게 셋업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셋업을 한번 눌러 주시면은
우선은 디폴트 세팅을 먼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네, 되네요. 엄청 네. 많은데 구동장치, 뭐 회생제동, 차체 스티어링 브레이크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세팅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M1, M2 구성에서 이 즐겨찾기에 들어가는 세팅을 이제 네.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구동장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세 차이가 단계로 있을까요? 구동이 되어 있고요. 컴포트가 제일 일반적인 무난한 네, 거. 무난하게 네. 이제 타고 다니실 때라고 보시면 되고 스포츠가 거기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가미가 되고 스포츠 플러스는 이제 이 차량의 성능의 극단을 가져가는 DSC도 모드라고 보시면 꺼버리는 거 됩니다. 아닌가요? DSC는 그것도 네. 따로 들어가 있어요. 아, 요 안에 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있군요. DSC가 지금 ON으로 되어 있고 네. MDM과 OFF가 있습니다. 네. MDM은 차량의 횡 그립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횡그립 푸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런치 컨트롤을 하거나 할 때 네. 차량이 바퀴가 조금 회전하면서 이제 뛰쳐나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풀어주는데 다만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는 매우 위험하니까 맞아요. 그거는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마저 끄고 싶다. 그러면 다 오프. 오프로. 네. 오프는 보통 작정하고 차를 날리려고 할 때 뭐 드리프트를 한다던가. 아, 네. 맞아요. 저도 교육받을 때 5%에서 드리프트 했던 적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제 드라이빙 센터 가면은 M택시 운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네. 드리프트를 할 때 5% 놓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오픈은 안 하는 걸로 그러면.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동장치나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세분화된 세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M5는 5가지나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제일 일반적인 모드, 저속에서는 전기, 고속이나 급가속할 때 엔진이 켜지고요. 일렉트릭은 전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은 현재 배터리 잔량에 맞춘 주행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과 다이나믹 플러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트랙 주행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다이나믹은 10분 이상의 긴 트랙 주행에 초점이 맞춰진 모드고 다이나믹 플러스는 10분 이내에 정말 짧은 스틴트를 타실 때 그때 힘을 몰아서 쓰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는 드라이브와 시퀀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드라이브는 자동 변속기, 시퀀셜은 패들 시프트로 이제 수동으로 조작하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로직, 일명 벽돌 쌓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1단계 컴포트, 2단계 스포츠, 3단계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빠르고 스포티한 변속기 세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로 모터가 달려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회생제동 기능이 또 있어서 이것도 정도를 이제 미니멈에서 맥스까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체를 가보시면 이제 서스펜션 댐핑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부드러운 컴포트부터 해서 제일 단단한 스포츠 플러스까지 조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도 컴포트와 스포츠가 있는데 스포츠가 좀 더 묵직하게 세팅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의 경우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X 드라이브 요거는 이제 DSC를 오프했을 때 사용 가능한 모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4륜이지만 4륜 스포츠 후륜의 구동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후륜으로 바꿀 수도 후륜으로 있어요. 하는 게 좀 더 재밌지 않나요? 트랙에서의 기록만 생각해보면 4륜이 더 유리하겠지만 후륜을 또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드리프트 할 때는 후륜만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용하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 사운드, 배기 플랩을 열고 닫아서 이제 사운드를 사실 조절을 할 수가 여는 게 있고요. 좋잖아요, 소리는. 아무래도 M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보통 켜고 다니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얘가 사실 이제 전기가 들어가서 플러그인이 되면서 490km 정도 증량이 돼서 재미가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전기 특유의 질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세팅값만 하면 M의 구동 성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M5는 사실 발표 전에 말이 많았잖아요. 무게 때문에. 네, 근데 이거 진짜 안 팔린다는 소문이 초반에 네.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타본 리뷰어들의 평가는 극찬일색입니다. 맞아요. 기존에 무겁다고 혹평했던 기자들도 모두 호평으로 바뀌었어요. 이 무게에 어떻게 이런 주행 질감과 토크감을 낼 수 있는지가 다들 의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BMW는 M 차량을 또 오랫동안 세팅하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동화 시대에도 여기에 맞는 기술을 이 차량에다가 접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M5 오너분들만 알 수 있는 이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잘 유용하게 쓰시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은 M 하이브리드라는 버튼이 M5에 있습니다. 오히려 또 눌러보시면은 전기가 들어가면 토크감이 재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짧게 설명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저속에서는 전기로 가고 고속이나 급가속할 때는 엔진이 켜지게 됩니다.
일렉트릭은 순수 전기 주행 모드로 조용하게 다니실 때, 뭐 출퇴근하실 때 이럴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트롤은 현재 배터리 온도를 포함해서 배터리 상태에 가장 최적화된 주행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은 10분 이상의 장거리 주행에서 트랙 주행을 하실 때 엔진이 바로 켜지게 되고요. 다이나믹 플러스는 10분 이하의 짧은 트랙 주행을 하실 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 세팅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M 차량들을 리뷰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이거 있어서 꼭 알려주세요.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M 차량을 보면은 여기 M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좀 달리려고 하실 때 이거를 스포츠로 해놓고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거는 주행 모드가 아닙니다. 아.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끄고 켜고 하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면 전방 추돌 장치, 측면 추돌 장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로드 스포츠 트랙이 있는데요. 네. 로드는 그냥 일반적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다 켜져 있는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되고, 스포츠는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이 비활성화 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일부 운전자 지원 기능들이 이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랙은 모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다 꺼지고요. 차선 이탈 경고랑 브레이크 어시스턴트까지 다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쪽 디스플레이도 꺼지고 오디오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로지 운전에만 운전에만 집중할 수 집중할 수 있게 있게. 네, 세팅해주는 모드입니다. 그럼 이 차의 주행 모드를 바꾸는 거는 뭘로 해야 돼? 스포츠나 컴포트 이런 모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셋업에서? 셋업에서 이제 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전기 주행이냐 뭐 엔진 주행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요 버튼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M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봤는데, 노경준 과장께서 사실 M의 가장 포인트 요소는 외관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외부에 기존의 5 시리즈랑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는 분들도 많거든요. 차이점을 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M5가 릴스에서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소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 잘 알아두세요. 남자가 M5를 사온다, 고가의 옵션입니다. 일단 요게 그릴이 다르죠. 그릴이 이제 M 전용 그릴로 되어 있고, 이제 M5 엠블럼도 같이 위치를 해 있고요. 아이코닉 글로우가 헤드라이트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밝게 빛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모습입니다. 라이트가 컬러감이 저희 꼭 X5 502처럼 살짝 어두운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섀도우라인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둡게 틴팅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전조등은 따로 만지시면 불법이니까 이렇게 순정으로 또 틴팅 되어 있는 게 또 되게 너무 좋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란색 띠 있는 걸 레이저 라이트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레이저 라이트는 이제 안 나오죠. 네, 이제 어댑티브 LED 라이트로 다 변경이 되었고, 파란색은 이제 포인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M 시리즈들의 가장 큰 건 요 휠 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쵸, 비지님? 휠이 이제 주변을 오버핸다로 또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휠을 보시면은 지금 전면은 20인치, 후면은 21인치예요. 앞뒤 엄청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스포티한 프로포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앞뒤 인치가 다른 뭐가 좋죠? 앞뒤 인치가 다르면은 여기 타이어 두께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네. 그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고, 보시면은 사이즈가 또 기가 막힙니다. 앞이 285예요. 와. 그리고 이 브레이크 캘리퍼도 사실 블랙으로 들어가서 눈에 튀진 않지만 저는 세라믹보다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컴파운드 브레이크가 네. 들어가 있고요. 물론 세라믹 브레이크가 더 상위 옵션인 건 더 맞지만, 좋아하시죠. 네. 이제 공도에서 사용하실 때는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야 이제 제 성능을 발휘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또 컴파운드 브레이크도 충분히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디자인적으로도 같습니다. 이 검정 컬러랑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훨씬 더 움푹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이드 스커트도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고, 이제 뒤쪽에도 휀더가 더 부풀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기존 5 시리즈랑 다르게 울긋불긋한 근육질의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육질의 헬창 같은 느낌이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M5 로고도 모델. 같이. 그리고 이런 카본들도 이제 외부 업체를 이용해서 다시는 분들도 있지만, M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 캡이라든지 루프라든지 또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까지 전체 순정 카본이 들어간다는 거. 뒤를 보시면은 M5 엠블럼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밑에 이제 디퓨저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면 저희 M에 대해서는 거의 마스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M5 이 귀한 출고차를 보면서 M 시리즈를 시승하시거나 구매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이런 세팅을 하면 사실 M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겠다 싶어서 출고기 겸 기능 설명에 대한 영상도 담아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혹시 제가 부족하면 제 옆에 이렇게 든든한 오정석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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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조심히 가세요.